정말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50대 우리 귀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또 반갑고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앉아서 가만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큰 형님들 다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정말 굉장히 푸근하고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2017년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또 화요일날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아버지 통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답답한 자는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거창을 아십니까? 거창한 곳 거창.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호주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어려선교도 합니다. 어려선교 대회가 있어서 대학교 어려선교 대회 이제 강사로 또 이제 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책 하나를 참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 한국하고 호주하고 선교가 120주년 되는 해를 맞이하여서 호주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열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이 페이지가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제가 그것을 쭉 읽어보면서 이 거창이라는 도시가 이제 굉장히 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야, 거창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을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더했죠. 그 중에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그런 청년인데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1856년생입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호주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가 멜본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 8일자의 신문에 보면은 매년 대학 랭킹을 발표를 하잖아요. 보니까 몇 등 했냐면 41위. 우리나라 50위 안에 들어가는데 카스타고 서울대학교가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갈 수가 없었으니까 멜본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그 뉴욕 호주에서. 그게 하고 이제 국립대학교는 더 이제 성적이 좋은데요.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33살 나이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멜본 대학에서 최우수상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1889년도 10월 2일 날 한국 땅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걸어서 내려가야 되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걸어서 이제 수원으로 해가지고 뭐 가천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꼬박 2주가 걸려요. 2주 만에 갔는데 밤에 이제 내려갔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일본 의사가 와서 몸을 체크하고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다.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호주 선교부에서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영락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것도 5개월, 6개월 만에 뭐 거의 이제 순교를 당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래서 선교부에서 회의를 하기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조선 땅에 더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892년도 9월 달에 그 맥케이 목사 부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세 여자 선교사 5명이 2차로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세우고 또 유치원을 세우고 나병 환자 사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서부 경남 쪽에 가면은 이제 유명한 학교 하나가 창신학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은 일신기독병원. 그럼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선교가 120주년이니까 그때가 2009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가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몇 개 있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를 한 40개 정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90개가 있는 거예요. 100년 된 교회가. 근데 또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179개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교회가 몇 개 있느냐? 4,000개의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000개. 그런데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은 해방 전에 78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런데 해방 후는 48명이 왔어요. 그래서 총 126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게 서부 경남, 부산, 통영, 합천, 어령, 이쪽 쫙 오시고 진주 다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기자가 거창고등학교를 찾아가요. 거창고등학교를 많이 아시잖아요. 찾아가는데 교장선생님 만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이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1915년도에 이 스키너 양이라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스가 거창 땅에 처음 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1915년도 2월 달입니다. 이때 왔는데 그때 이제 일제 치하이기 때문에 보통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는가 하면은 명덕 강습소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거창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창고등학교가 이렇게 탄생을 했구나. 그리고 이 창신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무려 30명 정도 보낼 정도로 가장 톱 중에 톱이 있는 그런 학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호주 장로교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총 선교비의 70%를 사용을 합니다. 할렐루야. 호주 선교. 그래서 이 서부경남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데요. 나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제 여기 남전도에 모였잖아요. 그 당시에 여전도회가 우리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1페니 이상씩 헌금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야,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 1페니면 가장 적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서부 경남 지역에 거창이나 이런 지역에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게 남전도회가 이 정도 규모면은 저는 한국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네. 나서 세계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네. 아프리카를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 놀라운 네트워킹이고 힘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1박 2일 동안 이주민 트레이닝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걸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한번 다 오픈해보자. 개인적으로 네트워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고요. 4명만 모여도. 근데 이만큼 모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변형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을 조금 소개해야 빨리 기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하는 사역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C 채널에서 이제 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슈를 보는 창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포 이제 여기 홍대 지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유학생들이 지금 이제 10만 명 현재 와 있습니다. 원래 와 있고 저희도 이제 포럼을 세계 유학생 선교 미래 선교 좀 이런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포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유학생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요거는 이제 유학생들 자녀들 중에서 또 100일 결혼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 행사 이거 한국유혹주립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영어 선교 컨퍼런스를 했던 겁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 수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0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 유학생들이 잘 정착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 단체가 한국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입니다. 협의회는 오늘 10일 총신대학교에서 유학생 선교 포럼을 개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는 문성주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문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곳에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 세계 유학생 선교협의회는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세계 유학생들의 선교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저희들이 2012년 4월 30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학생 선교단체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게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를 코스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유로 코스타, 뭐 미주 코스타 뭐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유학생들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인가 코스타라고 부를 수는 없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스마라고 했는데 The Korea World Student Missions Association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코스타하고 저희들이 차이점을 확연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코스타는 한인들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와 있는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아까 제가 멘트할 때는 10만 명, 목사님은 이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한 9만 명 이렇게 이건 이제 현재인 거예요. 숫자에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야, 이 많은 학생들 상대로 하시려면은 사역이 엄청나게 장대하겠어요. 네,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심지어 뭐 남미,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뭐 또 유럽에서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조기 유학 오는 유학생도 지금 많이 증가하는 실정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가장 많이 온 나라는 이제 중국이 5만 8천여 명. 반이 넘는 거네요. 한 70%를 70%. 가장 많이 와 있고요. 원래 제일 1등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3천여 명 정도 와 있었고요. 지금 웬만한 그 캠퍼스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캠퍼스에는 1,000명 이상씩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죠. 또 동남아 쪽에서는 어때요? 동남아는 이제 인도네시아, 또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또 태국에서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쪽은 없어요. 아프리카도 참 재밌는 것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케냐,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다 들어와 있죠. 짐바브웨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전체 학생들이 한 9만에서 10만 정도 된다고 봤는데 나라별로 보면 몇 나라가 될까요? 지금 법무부 통계하면 234개국. 그러니까 나라라는 나라의 학생들은 다 들어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KWMA가 169개국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나라 65개국 유학생들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죠. 좋은 선교의 하나의 그 장, 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오니까 언어와 문화가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네, 네. 동양 문화 또 서양 문화, 예. 특별히 한국의 그 유교 문화와 이런 부분들은 또 아주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 충격들도 많이 또 가지게 되고, 네, 우리가 그 초기 네. 언더우드 선교사 보고를 보면 네,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교사는 선교에 실패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 문화가 뭔가 봤더니 네. 우리나라는 아론목 문화니까 네. 아론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교사는 제대로 선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어하는 문화적 충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에피소드라고 볼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유학생이 한 명 겨울에 네. 공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픽업하러 갔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고민을 좀 해서 그는 항상 따뜻한 날인데 옷을 어떻게 입고 올까? 아, 그때가 겨울? 네, 겨울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어우, 예. 반팔로 아주 용감하게 아주 추위를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한국에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때 느낌이 어떻다고 그 학생이 말했어요? 영어가 되면 영어가 예, 아주 그 좀 당황하기도 하고 네. 또 한국에 눈 같은 것도 처음 보고 아.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언젠가 그 스키장인가 어디를 갔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 천진난만하다는 말 있잖아요. 네, 네. 어른들이고 다 대학생들이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유치원 애들 놀듯이 네. 이것도 아니 문화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바다를 처음 보는 경우. 네, 이제 한 다는 볼 수 없고 조금 길어가지고 참 저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명동을 이제 가끔 오는데 요즘 명동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5개국어는 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 이제 영어라든지 언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유학을 참 많이 갔죠.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가고 특별히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가를 재건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인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수천 명의 유학생을 보내는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그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한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키웠던 거지. 사람. 이승만 대통령도 배재학교에 알다시피 공부를 하면서 20대에 너무 뛰어나니까 그래서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20대 가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프린스턴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짧은 기간에 박사학위를 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클래스에 모이는데 자기 친구들이 대통령이고 또 아들, 딸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기반 아주 유력한 그 친구들 많이 만나죠. 그리고 자기 가르쳤던 그 윌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총장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는 초창기 대통령부터 그죠? 국제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했고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유럽에 가서 만나서 프란치스코 여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재미있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10대들은 4명 중에 1명이 국제 결혼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사회 가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중매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호주 남자를 중매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국제 결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외국인들하고 많이 사귀는지.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거는 많이 사귀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국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 가면 길거리에서 키스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도 초에.
근데 요즘에 한국에 이게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흑인하고 그 다음에 백인이 결혼할까?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됐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이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 유학생들이 오는데 재미있는 건 있잖아요.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왔느냐? 쭉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게 요즘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어과에 진학을 해요. 한국에 와요. 한국어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통상적으로 인문학 쪽에서는 영역문학이 세잖아요. 성적 좋은 사람들이 영역문학과 오다가 요 근래는 중국문학과에 성적 좋은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이 언어가 바뀌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요즘에 한국어과에 정말 전 세계 여러 단이라든지 그 청년들이 한국에 오려고 불을 켜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제가 경북대학교나 다른 우리 대학 교수들 만나보면은 여러분 영역문과 교수님 오는데 그분들이 한국말 잘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프랑스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한국어가 교수를 해요. 근데 프랑스어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죠? 영어 언어민가서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오면은 봉급도 괜찮게 주죠. 그 다음에 그죠? 비행기 왕복 티켓 주죠. 숙소 제공해 주죠. 엄청난 특혜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가고 이렇게 전세를 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이제 중요한 관점은 뭔가 앞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어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할렐루야. 정말 왔어요. 한국어만 잘 가르쳐도 노후 대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다. 한국어 교육과정. 그래서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마지막에 올 오기 전에 이렇게 클래스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선교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 클래스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은 어떤 교회는 모든 그 전원들이 한국어 교육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다문화 사회에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국어 3개월 배우려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얼마나 들어가는 건 80만 원이 들어가요. 80만 원.